This is Radio Free Asia. The following program is in Kore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정보, 논평과 기획, 보도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1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양윤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북한이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핵확산 활동을 멈추고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굳게 잠긴 북한 국경을 다시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독시설과 야적장이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이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핵확산 활동을 멈추고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10차 핵 비확산 조약국 검토회의를 앞둔 유럽연합 이사회는 15일 공개한 관련 문건에서 북한에 이어지는 핵 확산 관련 활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내년 검토회의를 앞두고 이날 내린 결론은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이 전 세계의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자 핵군축 추구를 위한 필수 기반이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응용 개발의 중요한 요소라는 유럽연합의 명백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의 보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비핵무기 국가로서 조약에 가입하고 그 조건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어 북한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사일의 잇단 발사와 관련 시설의 유지 보수를 포함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북한이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사회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 의미 있는 토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덕희입니다. 굳게 잠긴 북한 국경을 다시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독시설과 야적장이 아직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밭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14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은 아직 소독시설 작동을 위한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즉 신종 코로나 비루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지 16개월이 지난 지금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재개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보고서는 우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국경선을 따라 화물운송 소독시설을 짓는 사업이 2021년 초에 시작됐지만 미완성 상태이고 곳곳에서 아직도 소규모의 소독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의주 비행장으로 불리는 의주 공군기지의 경우 중국에서 열차로 들여온 교역 및 지원 물자를 쌓아놓기 위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11월 12일 현재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에서는 가동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초 개통 계획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 의주 비행장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직접 방문해
방역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크게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자는 14일 보고서와 관련해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봉쇄기간과 전염병 확산 방지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북한 당국의 성향은 평양이 바이러스 전파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반영한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검역시설을 만들려는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무역을 개방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일 평안북도 무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지난 20일 각 무역기관에 11월부터 중국 단둥에서 평북 의주로 연결된 철도를 이용해 무역을 공식 재개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또 지난 12일 이달 초 북한에서 견인차 2량의 열차가 철도 보수대와 평양에서 파견한 긴급 물자 지원 요청을 위한 비공식 대표단을 태우고 다리를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다면서 이 대표단은 단둥에 도착하자마자 선양 북총영사관 단둥지부에서 중국 관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재와 황폐한 의료 기반 속에서 국경 폐쇄로 인한 물가 상승, 연료 매장량 고갈, 그리고 기본 공급 부족으로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가장 최근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처럼 의주 비행장 주변에서도 포장도로 및 창고 건설을 포함한 상당한 시설 변화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당장 운영은 안 되고 있더라도 향후 북한과 중국 간의 수출입 물량 증가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홍알보십니다. 러시아 정부가 2020년부터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총 미화 7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올해 지원금은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정은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2020년에서 2021년 러시아가 유엔 세계식량계획에 제공한 지원금 중 미화 700만 달러는 대북 지원 전략 계획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측은 러시아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러시아는 정기적으로 양자 및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해 7월 확인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당시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에 미화 3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에 100만 달러를 추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지원금은 총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 올해 러시아는 세계식량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3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해 러시아산 밀 5만 톤을 북한에 공급했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지원 사업에 스위스와 스웨덴, 즉 스웨리에 캐나다 등 3개국도 지원금을 제공했거나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위스는 미화 약 440만 달러, 스웨덴은 약 110만 달러를 약정했고 캐나다는 두 차례에 걸쳐 각 미화 약 60만 달러와 16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은 여전히 북한의 규제로 대북 지원 물품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안 윤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북한 식량 상황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 당국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입 허용 여부라며 봉쇄에 대한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We stand ready to resume 상황이 더 나아지고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약이 풀리는 대로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s soon as conditions improve and restrictions are lifted. 또 쿤리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부 대변인은 이달 초 북중 간 열차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러 관측에 대해
북한의 열차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 지원을 결정했지만 그 다음 달인 7월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거부로 지난해 12월 관련 비용을 전액 환수한 바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지정은입니다. 올해 3분기, 즉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 교역액이 691달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5일 러시아 연방관세청을 인용해 이 기간 북한은 러시아에 총 651달러어치를 수출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물품은 두 물체 사이를 밀봉하는 데 쓰이는 가스켓 한 품목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북러 교역액도 1,193달러에 불과했는데 당시 북한은 향료, 화장품 및 고무 관련 제품 등 2개 품목만을 러시아에 수출했고 역시 러시아로부터 어떤 것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북한이 지난해 국경을 전면 봉쇄했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북한은 러시아에 악기, 기계류 등 총 3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러시아로부터는 광물연료 등 총 4,49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북중 및 북러 접경 지역에 큰 규모의 소독시설과 창고시설을 신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중 및 북러 간 교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으로 올해 미국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재덕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제교육원은 15일 2020에서 21 학사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담은 오픈도스 2021이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미국 대학에 등록한 북한 국적의 학생은 2명입니다. 대학원생은 없으며 학부생과 비학위 과정 각각 1명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019에서 20 학사년도에 비해 1명 증가한 것이며 2018에서 19 학사년도와는 동일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적의 유학생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총련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시라큐스 대학과 북한 김챈공업대학 간 정보통신 교류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한종우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에 있는 학생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유학을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옛날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일본에 있는 북한 국적을 가졌던 일본 거류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북한에서 직접 와가지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국제교육원 공보실은 북한 국적 유학생의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묻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15일 5일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미국 유학생은 지난 1975년 5명이 최초입니다. 1980년 11명, 1990년 31명, 2000년 201명으로 꾸준히 늘던 북한 국적의 미국 유학생은 2007년 2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서리덕입니다. 중국이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주장을 고수한 가운데 한국 내 인권단체들은 유엔 난민협약에 대한 중국의 단편적 해석을 지적하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 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1,170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에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27일 발송한 답신을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답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개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 경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이라며 이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은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관련 부처는 국제법, 국내법, 그리고 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며 특히 북한 출신 여성과 미성년 자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1,170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돼 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선 반박 또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탈북민들은 정치적 박해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기 때문에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해석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중국으로 넘어갔든지 북송이 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에는 그 정치범으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원래 해외로 이제 갔을 때는 그 난민이 아니었다가도 그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에 난민에 그런 해당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난민을 보통 하는데 이제 그런 그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 협약의 그 취지라든가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또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들의 정치적 배경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의 경우에도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내 구금된 북한 주민들의 수가 1,170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탈북민 북송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에 체류하던 중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공안에 잡혀간 북한 주민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에서 잡혀있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적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잡힌 사람들은 다 중국에 있는 거죠. 신형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북중 국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국 간 국경도 차단되면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은 여전히 오갈 곳 없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김영자 사무국장은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8월 23일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1,170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하며 특히 이 중 최소 2명은 당국의 특별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닐스 멜처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티오 부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정은입니다. 요즘 북한 평양 등 도시 지역에서 돈주들과 일부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예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지난주 평양에서 돈 장사하고 있는 동생 집에 갔다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고 왔다며 요즘 평양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은 남조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빠져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서식통은 남조선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담겨진 USB나 SD카드 같은 메모리 저장 장치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해상 밀무역을 통해 내륙까지 들어오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시청한 평양의 돈주들은 드라마 내용이 외화벌이 시장에서 암투를 벌리며 생사를 다투는 평양 간부층의 생활과 흡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식통은 이어서 특히 드라마 내용에서 큰 돈을 벌겠다고 목숨을 내걸고 게임에 참여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평양의 돈주들은 돈이 너무 많으면 비사회주의 시범게임에 걸려 언제든지 초용당할 수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돈벌이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돈주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식통은 그러면서 평양의 던주들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드라마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등장인물 중에 탈북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고 학습장 크기의 너트텔을 이용해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서식통은 같은 날 영천군에서도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가 SD카드에 담겨진 채 밀수로 들어와 은밀히 퍼지고 있다며 오징어 게임 드라마는 주로 밀수꾼들과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식통은 드라마를 보면서 밀수꾼들은 빚더미에 몰린 수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상금을 넣고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오징어 게임이 코로나 사태로 국경 경비가 살벌한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밀수에 나서는 자기의 운명을 보낸 것 같아 드라마 내용에 심취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자본주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보관 유포한 자는 최고 사용에 처한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식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면서 한국 영화 시청 등 자본주의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사법기관의 단속이 살벌하게 펼쳐졌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법기관 간부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남조선 영화를 시청하다 발각이 되어도 달러를 찔러주면 무마하고 있어 남조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시청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서은혜민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입니다. 날씨입니다. 요 며칠 완연한 늦가을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전 해상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0도, 안주와 양덕 영하 2도, 진남포 영상 2도, 신의주와 구성 영하 1도, 삭주 영하 3도, 낮 기온은 평양 안주 그리고 진남포 11도, 양덕과 신의주는 10도, 삭주 9도, 구성 12도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자성 영하 6도, 간계 영하 4도, 희천 영하 3도, 낮 기온은 자성과 간계 8도, 희천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해주 3도, 개성 2도, 장현과 사리원 1도, 신계 0도, 낮 기온은 해주, 장현 그리고 개성 13도, 사리원 11도, 신계 12도 예상됩니다. 함경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함흥, 청진 2도, 북청과 성진 4도, 장진 영하 6도, 웅기 영하 2도, 낮 기온은 함흥, 북청 14도, 장진 6도, 청진 11도, 성진 12도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해상과 풍산 영하 8도, 무산 영하 11도, 낮 기온은 해산, 풍산 6도, 무산 3도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원산 4도, 고성 6도, 평강 영하 1도, 낮 기온은 원산과 고성 14도, 평강 11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의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인형극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7살 지영이 1969년 방송 시작 이래 첫 번째 아시아계 등장인물로 탄생했습니다.
AP통신은 14일 올해 추수감사절에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리트 특별편을 통해 AP통신은 14일 올해 추수감사절에 방영되는 세서미 스트리트 특별편을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지영과 단독 회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자기타를 연주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는 지영은 한국에서는 이름 두 글자가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며 지는 똑똑하다는 뜻이고 영은 용감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유색인종 차별과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범죄가 지영을 창조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영은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는 어린이들에게 피부색, 언어, 출신을 이유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영 인형을 움직이는 연기자인 한국계 캐슬린 김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아시아계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한국계처럼 구체화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넷 옐린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미국 물가가 안정화되는 시기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잠재울 핵심 변수로 코로나19를 꼽은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CBS 방송과 회견에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쯤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정말로 코로나19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앞서 지난달 물가가 내년 중후반쯤엔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제품 공급이 증가했지만 수요 증가만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 공급과 수요가 정상화되고 내년 하반기쯤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하면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역시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지속적 상승의 주요 원인을 코로나19에 돌렸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경제는 연관돼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미국 내 노동력 부족 등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물가가 높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 이미 경제는 위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렉 헌트 호주 보건장관은 14일 호주 ABC 방송에 나와 의료당국이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내년 1월 초에는 검토가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코로나19 대응팀장인 존 웨프렌 중장도 현지 신문에 어린이들에게 접종할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도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지구촌 소식 박정우입니다. 최근 북한 물가와 해외 시세를 알아보는 RFA 주간 프로그램 북한 물가 시간입니다. 진행의 종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과 주요 외환 시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매해 11월이 되면 북한에서는 김장 전투를 벌립니다. 이때가 되면 공장 기업소, 도시 주민들은 협동농장에 나가 배추와 물을 날라다 김치를 담그는데 이 기간을
김장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김장전투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 동부에 정착한 탈북여성 이용숙 씨는 고향인 함경북도 온성군 탄광에서도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 등을 배급제로 공급했다면서 그런데 공급량이 모자라 장마당이나 협동농장에서 따로 구입해야 했다고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우리네는 협동농장이건 직장원이고 뭐 1인당 한 30kg고 무는 가족에 어쨌든 뭐 50kg 안 됐어요. 그래 나는 오빠한테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그래 살았죠. 4인 가족인 이신의 가정이 한 해 겨울을 나려면 김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항상 모자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김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오빠가 한 달구지를 500kg짜리로 거기서 갖다가 뿌려주고 가요. 무도 저기 한 두 마대 가져오면 100kg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북한에서 김장을 가리켜 반철농량, 즉 반년식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에 온실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남새가 없어 김치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만약 김치를 넉넉히 담그지 못하면 배고픔으로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에 따르면 국가에서 어른 1인당 배추는 70에서 80kg, 무는 15kg에서 25kg 정도 공급하는데 식구가 많은 가정의 경우 한 톤 이상의 김장을 해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김장값을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김장철이 되면 자동차와 트랙터는 물론 소달구지, 지게 등 모든 운송수단이 총동원되는데 배추와 무 위에 사람들이 타고 가는 풍경을 북한을 다녀온 외국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나 미국 등 나라들에서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모두 박스에 넣거나 비닐로 포장해 팔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태풍과 장마 영향으로 배추와 무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데다 비료와 농약이 부족해 배추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의 시름은 기포가고 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주민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한 데 따르면 함흥지방에서 배추 1kg은 1,600원, 무는 1,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300원 오른 것으로 된다고 이 주민은 밝혔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이모 씨는 북한에서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김치를 담그는 것도 그야말로 전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운 데서는 헐헐 그리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물전투를 해야 되지. 그 강가에 가서 배추를 니아가에 이렇게 싣고 가서 씻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이렇게 담아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배추를 절인 다음 젓갈과 고춧가루, 마늘, 파 등으로 양념을 만들어 포기에 발라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를 담그는 방법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현재 남한과 미국에서 사는 탈북민들도 김치를 직접 담그기보다는 식품 마트에서 사다 먹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도 지금은 더 이상 김장 전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는 아이고 엣지마트 가서 금방 가서 사다 먹다 보니까 별로 애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한 봉지에 3불? 비닐봉지에 온 거 그거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게 한 뭐 3kg 그걸 하나씩 가지고 오죠. 김치는 내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김치를 가장 먼저 꼽습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에서도 김치를 팔고 있는데요. 비닐 용기에 담은 김치 한 통은 $8에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환율 및 주요 물가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미국 위안시장에서 달러와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1대 6.38입니다. 달러 대 유로화는 1대 0.87, 달러 대 일본의 인화는 1대 113.9엔입니다. 현재 달러 대 한국돈의 가치는 1대 1,181원이고 한국돈과 중국돈의 환율은 100만원당 5,400위안입니다. 다음은 금시세입니다. 11월 15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순금 1트로이 온수당 가격은 즉 31.1g은 1,865.7달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1,867.9달러입니다. 한편 11월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당 80.79달러, 중동산 두바이유는 81.48달러, 런던 IC 서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배럴당 82.17달러입니다. 쉽게 풀어보는 북한 물가.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 활동과 대외 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들과 주요 외환 시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정용입니다. 남북 생활어 사전. 남북 생활어 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말 통역사 조미영입니다. 미영 씨. 네. 북한에 정말 배달 음식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야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정말요? 그럼요. 평양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것까지. 피자 배달이요? 햄버거 배달을 해준다고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오랜만에 제가 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야, 배달을 북한에서 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진짜 음식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뭐 가져다 주세요 하게 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죠. 와, 남한의 이 배달 문화는 해외에서도 정말 그 유명한데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그 독도까지 왜 짜장면 시키신 분 해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장면도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네. 배달 앱이 잘 돼 있어서 맞아. 결제 시스템도 편하고 배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북한에도 짜장면 배달도 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이 된대요.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게 공사장 같은 데 일하러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는데 요즘은 근처에 식당들이 있으니까 언제 밥할 시간도 없고 번거롭잖아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몇 인분 하게 되면은 갖다 주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뭐 그 어머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서 이렇게 세차함이 아니라 배달을 해서 북한에서 그렇죠. 오는 이제 거야.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배달도 예, 많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짜장면 하면 어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북한의 짜장면 맛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북한 짜장면하고 남한 짜장면 이름은 같은데 그 생김새는 많이 달라요. 북한의 짜장면 약간 칼국수랑 거의 비슷해요. 국물이 있어요? 예, 국물이 있고, 그러니까 춘장이라고 해가지고 검은색이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약간 그 짜장면 아닌 거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짜장면이라고 하나요? 그럼 베이스 소스가 뭐예요? 짜장이 제가 만들진 않고 먹기만 해가지고. 무슨 맛이 났어요? 칼국수 맛이 났어요. 여기 남한 오시기 전에 네. 북한에서 짜장면을 드셨어요? 네네네. 오래됐다. 그렇죠? 제가 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네. 갓 오신 게 좋아요? 그럼요.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네. 북한 식당에서는 그러면은 그 음식을 시킬 때, 주문할 때 어떻게 호칭을 하나요? 북한에서는 접대원 동무 이렇게 칭하죠. 접대원 동무 말고는 다른 호칭은 없나요? 자네 동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자네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참 뭐 큰 회사뿐만 아니라 조그만 가게에 가서도 다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저기요도 있어요. 저기요. 여기요 저기요가 진짜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아, 그래요? 너무 기분. 왜 여기 좀 보세요. 여기요. 이 느낌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그냥 기분이 왜 나쁘죠? 사람을 여기요 저기요로 부르지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접대원 동무 이게 조금 그래도 좀 많이 나만요. 지금 어금니 꽉 깨무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정말 남한 식당에 가보고 생각한 게 있는데 북한 사람은 남한에서 식당 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갔는데 남자 직원이 무릎 꿇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손님 뭘 드시겠습니까? 저 정말 벌떡 일어나서 같이 무릎 꿇을 뻔했잖아요. 진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좀 그런 경우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 손님과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만약에 손님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맛이 없으면 나가라. 예? 안 먹으면 될 거예요. 미영 씨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도 그렇게 네. 불친절하게 받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대훈 동무. 네. 동무 지금 똑바로 말하라 지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저 실전응용 들어갈 겁니다. 남북 생활어 사전
실전 응용편. 미영아, 너 짜장면 먹어봤어? 내가 니네 집으로 짜장면 하나 시켜줄까? 좀 전화 통면 바로 배달돼. 어머, 대수가 평양에도 짜장면집이 있거든. 우리 그 평양에 있는 짜장면집에 전화해보는 거 어떻겠니? 거기도 02도 시작하더라. 진짜 농담도 잘해 정말. 그냥 한 소리 가지고 그렇게 죽자고 덤벼대니 정말. 야, 그러지 말고 저기 이모님한테 김치 좀 리필해달라고 해. 접대원 동무, 여기 김치 좀 더 주시오. 이 식당 찌개가 진짜 맛있더라. 그래. 야, 여기 반찬은 공짜니까 많이 먹어. 싸갈 생각하지 말고 막 저번에 막 싸가다 걸려가지고 좀 창피했어. 일단 먹어. 북한의 식당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배달 음식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북한도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북한 말과 북한 문화의 차이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원코리아 재단 대표로 있는 류재풍 전 로열라대 교수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꾸준히 통일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1984년부터 볼티모어 로열라대 사회학과에서 정교수 활동하다가 2013년에 은퇴했으며 2명의 볼티모어 시장과 미국 인구조사의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링컨 기념관에서 원 드림 원 코리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원 코리아 재단 류재풍 대표와 동단체가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흥남 출신으로 북한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북한 사태로 한미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한미동맹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한미동맹이 시작됐습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와 현대식의 조약을 한 처음 나라입니다. 1881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시작으로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 한국의 그 지도층 사람들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많다. 일본도 야욕이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하는데 미국이라는 그런 저 커다란 힘이 있는 나라가 있는 모양인데 미국만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 땅을 어떻게 욕심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나라하고 조약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그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은 1953년 그 휴전협정을 하면서 우리 이승만 박사의 선견 지명에 의해서 미국인을 설득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협조를 받아가서 체결한 상호 우호 조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세계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미국을 공격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하겠다.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거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도 이 동맹조약이 많습니다. 미국도 일본과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부분 한 5년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다시 리뉴를 하거나 끝내거나 이렇게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 해보고 우리 방위조약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미 동맹은 한미 수요 조약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조약입니다. 그거를 이 이승만 박사가 해낸 하나의 업적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그 남한이 침범을 당할 경우는 이 미국이 자기의 땅을 침범한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는 약속을 한미동맹은 지켰습니다. 미국이 지켰습니다. 미국이 지킨 동안에 한국도 지켰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월남전에 참석해주고 또 지금 하다못해 지금 문제가 있는 하다못해 아프가니스탄에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계나 뭐 다른 분야로 저 로지스틱 계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 한미동맹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산업화가 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통일과도 직결이 됩니까?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두 사람이 다 다른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통일이고 한반도 통일된 대한민국은 이 자유로운 민주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동맹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하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통일 후에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강력하고 잘 살고 독립적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한미동맹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강조할 만한 그 명제는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자유를 위해서 꼭 통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 우리가 통일을 하고 자유로운 자유세계가 되는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 통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는 가치가 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는 무슨 이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기독교, 불교, 뭐 회교도, 뭐 백두혈통, 무슨 김일성 일가, 뭐 어떤 특출한 뭐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백두혈통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가치는 세계적인 가치입니다. 세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느냐? 밥만 먹고 죽지 않는다면 찾는 게 자유입니다. 남한 국군의 뭐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연좌제에 의하면 너는 반동 세력이니까 너는 뭐 당이 지정하는 대로 직업도 정하고 누구하고 결혼할지도 우리가 결정해 줄 거고 어디 살지도 결정할 거고 우리가 어디 산다고 그러면 딴 데 가려고 그러면 패스를 받아야 되고 그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개, 말, 소같이 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로운데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는 사람들 속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유를 책임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정도. 그 사람의 자유와 행사가 다른 사람의 자유의 행사를 저촉하지 않는 한계를 세우는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실향민으로서 개인적인 통일의 꿈이 있으면 말해주시죠. 나는 1941년생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전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직책이 있어서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한국에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월남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래서 나는 그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거로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이산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그 아주 퍼스널한 꿈입니다. 나는 고향도 한번 내가 태어난 곳도 가보고 원산 명사십리도 좀 걷고 싶고 금강산 만경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 개인적인 꿈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하고 학교도 다녀보고 걸어봤는데 한국 사람같이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낭비가 많고 우리의 재능을 이상한 데 낭비합니다. 서로도 싸우고. 우리가 그 통일이 되면 여태까지 우리를 갈등시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같이 지나는 어떤 새로운 가치, 홍익인간 정신이 새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위대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나의 통일의 꿈입니다.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 모두가 홍익인간이 되자. 각자가 홍익인간을 추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나라가 정부가 또 홍익인간을 추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나라, 잘 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 그러면서 아주 제너러스한 나라,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하자면 한국이 그 1990년대 초에 생기는 코이카라는 조직 아시죠? Korean American,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그 코이카가 사실 굉장한 혁명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콩고에서, 케냐에서, 수단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정말 슈퍼파워 중에 하나에 끼는 세계 지금 영국, 미국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다 흩어져서 인류를 위한 사업들을 할 겁니다. 제 친구가 콩고에 가서 일하고 파라과이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열정은 인간애가 상당히 세계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 통일국가가 되면 한국 개인도 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 고향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북한 자유방송을 해서 이런 기회를 줘서 제 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되는 우리나라 사람들께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을 탈출한 탈북인들이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사서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예쁘시 웁니다. 근데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옵니다. 여러분은 해방될 겁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습니다. 살아계십시오. 초대석 오늘은 원코리아재단 류재풍 대표와 동단체가 추구하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흥남 출신으로 북한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진행의 RFA 이연기입니다. 이런 말 아세요? 영희 씨, 요즘 건강체조 에어로빅 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만해요? 좋아요. 빠른 리듬에 맞춰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 점심때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직원 중에도 다른 건강 관련 운동도 많이 하니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봅시다. 에어로빅이란 말은 댄스 형식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백과사전 위키백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어로빅이라고 불리우며 요즘은 남녀노소 여럿이 모여 건강을 위해 손과 발, 다리에 조금 힘을 줘서 운동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에어로빅은 몸속의 산소 소비량을 늘리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희 씨, 요즘 건강체조 에어로빅 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만해요? 좋아요. 빠른 리듬에 맞춰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 점심때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직원 중에도 다른 건강 관련 운동도 많이 하니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 아세요? 에어로빅 편 이연기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방송합니다. 새벽 방송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정부터 2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9910, 9990, 11985kHz로 2시부터 4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9990, 11985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단파 9540, 9990, 11985kHz로, 저녁 방송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중파 1566kHz로,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5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정치 소감을 이메일, 즉 전자우편과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nk@rfa.org이고 팩스는 미국 전화번호 1-202-530-7765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인 지능형 손전화기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rfa.org이고 스마트폰은 korean.rfa.org입니다. 미국 전화번호 1857-232-0077로 전화하시면 방송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있는 사운드 클라우드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